자, 이제는 테스트 출제 관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스트 출제 관리에 보시면 이게 지금 다 출제를 한 테스트들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학생들이 응시할 수 있는 시험은 앞에 맨 첫 번째 아이콘이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이 출제한 그룹하고 학생들이 소속되어 있는 그룹이 맞으면 학생으로 로그인해서 학생 페이지에서 이 출제된 테스트에 응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있는 아이콘을 이렇게 회색으로 바꿔 놓으면 학생들이 응시를 할 수가 없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학생으로 로그인해서 로그인 지금 한 상태죠. 학생으로 보면 자, 중2 역사 2 백제 신라 가야 이거죠? 이거를 첫 번째 아이콘을 회색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회색으로. 그러면 학생 페이지에서 새로 고침해서 보면 자, 사라졌죠? 그 문제가. 자, 이런 식으로 여기 앞에 첫 번째 아이콘을 회색으로 바꿔 놓으면 그 출제된 테스트는 학생들이 응시를 할 수가 없어요. 맨 처음에 테스트를 출제를 하게 되면 다 이렇게 회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출제한 테스트를 관리자가 타이틀을 클릭하고 들어가서 정답을 잘못 체크한 건 없는지, 뭐 오탈자가 있는지 없는지, 문제를 잘못 출제한 건 잘못 입력한 건 없는지 확인을 해서 문제될 거 없다, 학생들이 풀어도 되겠다 싶으면 그때 첫 번째 아이콘 이거를 클릭해서 회색으로, 아니 검은색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주면 학생들이 학생 페이지에서 응시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두 번째 있는 아이콘 보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문제은행 관리 이 목록에서 선택해서 출제 버튼 눌러서 출제를 한 것들이에요. 전부 다. 그런 것들은 이 테스트 출제 관리에 출제가 되는데 두 번째 아이콘이 빨간색으로 보여집니다. 아시겠죠? 이 검은색은 그렇게 출제한 게 아니라 테스트 출제 문제은행에서 조건을 줘서 문제은행에 있는 문제들을 프로그램이 개별적으로 알아서 추려내서 랜덤으로 출제하는 그런 테스트나 테스트 출제 이미지에서 출제한 이미지를 넣어서 이미지를 통째로 넣어서 출제하는 그런 거나 아니면 이 문제은행 관리에서 그 저장함에 담는 거 있잖아요. 저장함에 담아서 우선 두 문제만 담을게요. 담아서 문제를 담아서 자, 기존에 담았던 것들도 있네. 담아서 문제은행은 새로 만들었어. 자, 이거를 제목은 알아보기 쉽게 그대로 두고 과목을 과목하고 그룹을 지정을 해줄게 하고 저장했어. 목록으로 가서 이거를 출제를 했어. 그래서 테스트 출제 관리 가서 보면 이거는 색깔이 조금 전에 출제한 거죠. 색깔이 검은색이죠. 두 번째 아이콘이. 그죠? 이거는 중간 단계야. 문제은행에서 출제를 하긴 했지만 입력했던 문제가 아니라 입력된 문제들을 가지고 이렇게 조합해서 저장함에 담아서 해서 만들어서 출제한 거야. 아시겠죠? 문제은행에서 출제를 하긴 했지만 좀 성격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본은 따로 있고 카피본이라고 볼 수 있죠. 문제를 저장하면 담았잖아요. 담을 때 원본을 원본 문제를 가져와서 담는 게 아니라 카피해서 담는 거예요. 그래서 원본은 그대로 있고 그 원본 문제들 중에서 골라서 카피해서 새로운 문제은행을 만든 거니까 요거는 지금 이렇게 문제가 보여지지만 이 문제들은
출제를 해버렸잖아요. 지금 테스트 출제 관리로 문제은행에서. 그죠? 여기는 없죠. 없는데 없는 걸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있어요. 왜냐면 이것들은 지금 카피해서 조합해서 출제한 거기 때문에 이 카피본이야. 이건 이 문제들 다 각각 이 각각의 문제들이 원본 문제가 저장함이 아니라 문제은행에 저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굳이 카피본이기 때문에 문제은행으로 다시 넣어서 저장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테스트가 다 끝나면 학생들 응시를 하고 막 해서 다 끝났어. 테스트가. 그러면 문제은행으로 전송해도 돼. 근데 전송을 못하게. 전송을 해도 돼. 자, 전송이 돼요. 검은색이지만 원래 그 뭐냐 문제은행에서 보낸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요거는 카피해서 한 거기 때문에 원본 파일이 있잖아요. 원래 원본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내지 말고 삭제를 해버리세요. 여기서. 그러면 테스트가 끝나면 그냥 바로 삭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카피해서 출제한 다음에 학생들이 또 응시하고 하면 또 채점도 하고 해서 다 이제 끝났어. 이제 이 시험은 필요가 없어. 그러면 문제은행으로 보내서 저장하지 말고 선택해서 삭제를 해버려라. 원본 문제는 그대로 있으니까. 지금 지운 거는 삭제한 거는 카피본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나머지 검은색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테스트 출제 문제은행 테스트 출제 이미지에서 출제한 것들이라 다시 문제은행으로 보낼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신에 빨간 것들은 다 보낼 수가 있어요. 문제은행으로 다시 보내서 저장해서 다른 그 또 문제 출제할 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다음에 아이콘. 녹색 아이콘은 뭐냐면 이 출제된 테스트들의 설정 값을 변경할 수 있는 또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한번 선택을 클릭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타이틀은 뭐고, 과목은 뭐고, 응시 그룹, 뭐 채점 방식, 중복 응시, 성적 공개, 시험 기간, 제한 시간, 응시 유형, 뭐 시험 유형 이런 것들 설정한 것들 변경하면 변경한 게 적용되고, 또 확인하고 싶으면 이렇게 들어와서 확인도 할 수 있고 그런 겁니다. 녹색은 다 똑같고요. 똑같지 않죠? 출제하는 게 좀 다르잖아요. 이미지 출제했던 거 보면 다르죠. 이미지가 아니지. 이건 이미지가 아니지. 테스트 출제 이미지에서 출제 아니 테스트 출제 문제은행에서 출제한 거. 그러면 조건이 있잖아요. 그죠? 조건이 보이고, 이건 조건이 안 보였죠? 조건이 없잖아요. 이거는 설정에는. 왜냐면 문제은행에서 그냥 바로 출제한 것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렇게 녹색 아이콘은 그 해당 출제된 테스트의 설정 값들을 확인할 수 있고 변경도 할 수 있는 곳이다, 메뉴다, 아이콘이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타이틀을 클릭하면 그 그 출제된 테스트의 문제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뭐 잘못됐다, 아니 잘못되기 전에 그 U자 있잖아요. U자. 각 문제 위에 보면 U자가 있어요. 마우스를 올리면 이 문제가 어떤 단원에 포함되어 있는 건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M자하고 X자가 있는데, M자는 그 문제를 변경하는 거예요. 변경. X자는 그 문제를 삭제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해볼까요? M자 버튼 눌러서 22번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입력값들이 다 들어가 있죠. 이것들을 변경하고 싶은 대로 변경하시면 돼요. 뭐 문제 타입도 주관식으로 바꾸겠다, 아니면 문제 파일로 바꾸겠다, 다 가능합니다. 문제를 바꿔서
뭐 배점도 바꾸겠다 바꿀 수 있고 문제 수준도 바꿀 수 있고 그래서 각 문제를 개별적으로 들어가서 변경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삭제도 할 수가 있습니다. X자를 클릭하면 자, 22번 문제를 삭제하려고 합니다. 한번 삭제한 데이터는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확인 누르면 삭제가 되죠. 삭제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테스트를 해봐야 되니까. 자, 조금 전 거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설명드린 건데 지문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M자 버튼 눌러서 들어가서 관련 문제 지문이 있고 관련 문제를 두 문제로 이렇게 변경해서 한번 해볼게요. 저장하기. 그러면 관련 문제가 두 문제로 변경이 됐죠. 돌아가기 눌러서 자, 그러면 이제 1번 문제하고 2번 문제까지가 지문, 하나의 지문으로 연결된 거로 설정을 조금 전에 관련 문제를 두 문제로 1번 문제에서 했으니까 1번 문제, 2번 문제가 지문에 하나의 지문을 같이 푸는 그런 관련된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삭제를 할 때 삭제를 할 때 X 눌렀어. 해서 삭제하려고 보니까 2번째 문제, 2번 문제는 문제를 삭제하려 합니다. 삭제하려는 2번째 문제는 지문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니까 삭제할 경우엔 관련된 지문을 정리하세요. 한번 삭제한 데이터는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 1번 이 문제에서 이 지문 관련된 첫 번째 문제니까 여기에 지문에 관련된 정보가 들어있죠. M자 들어가서 보면 관련 문제가 2로 되어 있잖아요. 2. 두 문제란 말이에요. 관련된 문제가. 지문에 이 지문을 보고 풀어야 되는 문제가 두 문제란 얘기예요. 1번 문제하고 2번 문제. 근데 2번 문제를 삭제를 했어. 이렇게 삭제를 해버렸어. 없어졌죠? 2번 문제가. 2번 문제가 있긴 있는데 이건 원래 3번 문제였죠. 2번 문제가 삭제되니까 3번 문제가 2번으로 올라온 거죠. 그죠? 그래서 원래 그 2번 문제가 지문에 관련된 문제였는데 이 1번에 보면 아직도 관련 문제는 두 문제로 되어 있잖아요. 두 문제 중에서 한 문제가 지워졌는데 그죠? 그러면 한 문제니까 한 문제로 다시 변경을 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문에 관련된 문제를 삭제를 했으면 그 지문에 관련된 첫 번째 문제 지문에 관련된 정보가 써 있으니까 그 첫 번째 문제에 들어가서 관련 문제를 정리를 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렇고 시험 기간이나 제한 시간이 있으면 이렇게 아이콘이 보이고 마우스 올리면 보여져요. 시험 기간 2014년 5월 16일부터 2014년 5월 17일까지. 자, 타임은 리미트 타임 2분 이렇게 마우스 올리면 보여집니다. 자, 그렇게 돼 있고 다시 들어가서 보면 다른 거 뭐 또 설명드릴 게 있나? 아, 오른쪽 맨 끝에 보면 맨 위에 보시면 프린트가 있어요. 프린트. 그래서 지금 이 출제된 문제를 자, 이렇게 프린트하기 편하게 이 문제들만 보여지도록 이렇게 출력이 되고요. 프린트 버튼을 눌러서 프린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여기에서 그냥 파일에서 인쇄 이렇게 하셔도 돼요. 메뉴를 써도 되는데 오른쪽 위에 있는 빨간색 프린트를 클릭해도 바로 프린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 문제를 프린트를 하는 거죠. 정답과 함께 문제 설명이 있으면 문제 설명도 함께. 자, 그렇게 돼 있고
문제를 추가하는 것도 있었죠. 문제를 추가하는 거. 그죠? 근데 여기서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미 출제를 했기 때문에 출제하기 전에 문제를 추가할 수 있어요. 어디에서? 문제은행 관리에서. 문제은행 관리에서 타이틀 치고 들어가서 아래쪽에 보시면 문제 추가 버튼 있죠? 또 저장하면 담을 수도 있고요. 아시겠죠? 출제하기 전에 문제은행 관리 목록에 있는 테스트에 한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고, 이제 출제를 해버렸으면 문제를 추가하거나 뭐 저장하면 담거나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고 자, 이렇게 이제 그 출제를 해서 학생들이 다 테스트를 응시했고 채점도 다 했고 해서 이제 지나갔어. 시험이 다 끝났어. 그럴 때 그냥 놔둬도 되지만 이 문제은행을 쓰려면 이 문제 출제한 문제들을 다시 문제은행에 저장을 시켜 놔야 돼요. 그래서 끝나면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문제은행으로 보낼 수 있는 것들이죠. 선택해서 위쪽에 있는 큐뱅크스 문제은행으로 되돌리기 선택해서 확인 누르면 다시 다 문제은행으로 저장이 되고 이 문제들을 다시 써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아직 설명을 안 드렸기 때문에 보내지 않을게요. 자, 그렇게 하실 수 있고, 자, 그리고 이 문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문제은행에서 출제한 그 테스트들은 삭제가 안 돼요. 여기에서는. 자, 선택했죠? 선택하고 삭제 버튼 눌러서 자, 그러면 문제은행에서 출제한 테스트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문제은행에서 출제한 테스트는 다시 문제은행으로 전송한 이후에 왼쪽에 문제은행 관리 메뉴에서 삭제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기서는 삭제가 안 되고 이것들을 다 선택해서 큐뱅스 눌러서 문제은행으로 전송을 하면 문제은행 관리 이 목록에 나오겠죠? 여기에서 선택해서 삭제를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문제은행에서 출제한 것들은 삭제할 때도 문제은행으로 되돌린 다음에 문제은행에서 삭제를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채점을 한번 볼까요? 채점. 학생들이 응시를 하지 않으면 회색으로 보여져요. 회색으로. 그래서 응시한 회원이 없습니다. 그죠? 검정색은 응시한 회원이 있고 채점이 다 끝난 거가 검정색으로 보여지고요. 빨간색으로 보여지는 게 있죠. 이거는 뭐냐면 응시한 학생이 있어. 근데 채점이 아직 다 안 끝났어. 그럴 때 이렇게 빨간색 채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채점이 끝난 거부터 한번 볼까요? 채점이 끝난 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클릭해서 들어가면 채점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학생이 보여지죠? 잠깐만 다른 걸로 한번 해볼까? 자, 이걸 한번 볼까요? 들어가면 이 타이틀은 뭐고 출제자는 누구고 출제 과목 뭐 제한 시간 시험 기간 총 응시생 전체 평균 나옵니다. 지금은 응시한 학생이 한 명밖에 없잖아요. 여기에서 네, 이제 이 테스트에 여러 번이 아니라 여러 명이 응시를 하게 되면 이 목록 밑으로 쭉 나와요. 학생이 이 등수대로 등수 높은 학생이 위쪽으로 등수 낮은 학생이 아래쪽으로 해서 100명이 응시했으면 100명이 다 나옵니다. 목록에 등수대로 순위대로 해서 간단하게 몇 등 했는지 아이디는 뭔지 이름은 뭔지 점수는 몇 점인지 언제 응시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프린트를 누르면 프린트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프린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 명만 응시해가지고 별게 그런데 여러 명 응시하면 밑으로 목록이 쭉 나와서 괜찮습니다. 볼만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고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싶다. 그러면 그 해당 학생의 채점표에 뷰를
클릭합니다. 뷰. 그러면 이제 자세하게 나오죠. 이 학생이 제출한 답안지 채점표가 보여집니다. 이건 학생 답안은 학생이 답안에 체크했거나 주관식 정답을 적어서 제출한 답안입니다. 그리고 모범 답안, 이게 정답이 되겠죠. 정답에서 1번에 학생 답안을 2번으로 써서 제출했어. 원래 정답은 1번인데 그래서 채점은 빵점으로 채점했어. 10점짜리인데 그런 뜻입니다. 자, 맞은 거 볼까요? 자, 3번 맞았네. 3번 학생 답안 1번, 모범 답안도 1번 해서 배점 10점짜리니까 맞았으니까 10점. 이런 식으로 채점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였냐? 어떤 문제였는데 정답을 이렇게 체크했냐? 보려면 문제의 뷰를 해당 문제 번호의 뷰를 클릭해서 보면 그 문제만 따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다시 뭐 10번 보겠다. 그러면 10번에 있는 뷰를 보면 이렇게 그 문제만 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학생이 몇 번을 답안으로 체크해서 제출했구나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프린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 개별이 보낸 제출한 답안지를 이대로 채점표를 프린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확인. 여기에서 이제 학생들 삭제도 할 수 있어요. 학생들 성적을. 이거 한번 삭제해 볼까요? 선택한 다음에 결과 삭제 해서 삭제. 그럼 삭제가 됐죠. 영어 듣기 평가 테스트입니다. 자, 영어 듣기 평가 테스트입니다. 어디 갔냐? 이거죠? 자, 채점이 회색으로 바뀌었죠. 뭐예요? 응시한 학생이 없다라는 거죠. 원래 있었는데 조금 전에 삭제를 해버렸죠. 삭제를. 응시 기록을 삭제를 하니까 응시자가 없는 걸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검정색 채점은 확인해봤고 채점이 끝난 거니까. 근데 빨간색 채점, 왜 빨간색이냐? 이건 채점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채점이 안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동 채점으로 설정해 놓은 거면 학생들이 답안지를 제출함과 동시에 채점이 끝나죠. 그죠? 그래서 빨간색이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설정이 아마 직접 채점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면 채점 방식이 직접 채점으로 되어 있죠. 관리자가 채점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답안지를 제출했지만 아직 관리자가 확인하지 않은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서 볼까요? 채점을 클릭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차혜향이라는 학생이 3번 응시했네. 중복해서. 네, 채점 방식을 직접 채점으로 해 놓더라도 이 프로그램이 학생이 답안지를 제출하면 가채점을 한번 해요. 그래서 관리자가 채점하기 편하게. 그래서 관리자는 그 프로그램이 가채점 해놓은 걸 가지고 제대로 했는지만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뭐 객관식 같은 경우는 틀릴 이유가 없어요. 다 맞아요. 가채점 한 개. 근데 주관식 같은 경우에는 뭐 대소문자도 구분하고 뭐 띄어쓰기도 구분하고 뭐 쉬운 예로 제가 예를 많이 드는 건데 주관식 정답이 이순신이야. 근데 어떤 학생은 이순신 장군님, 또 어떤 학생은 성웅 이순신, 이게 다 맞는 답이잖아요. 근데 얘는 이순신이 아니면 틀린 거야.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관리자가 그 채점표를 가채점 해놓은 거를 보면서 제대로 채점이 됐는지 확인을 하고, 확인했다는 표시만 해주면 그 채점이 끝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채점표의 뷰를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관리자가 쭉 보니까 채점을 잘 했네.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채점 저장 버튼 있죠? 클릭해줘요. 그러면 지금은 가채점으로 되어 있죠? 가채점. 이게 바뀔 거예요. 채점 저장을 해주면 가채점이 사라졌죠? 그리고 채점이 끝난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확인 버튼 눌러서 가서 보면 자, 첫 번째 거는 채점이 완료됐죠. 그렇죠? 자, 두 번째 것도 들어가서 보니까 채점을 잘했네. 그러면 채점 저장. 그러면 채점이 끝난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확인 눌러서 목록 가서 보면 두 번째 것도 채점 완료됐어. 이런 식으로 채점을 다 하나씩 눌러서 채점표 가채점 해놓은 거를 보고 잘했으면 바로바로 하고 아니면 잘못된 게 있다. 그럴 때는 백지로 냈네. 학생이 답안지를. 그죠? 자, 근데 관리자가 딱 보니까 잘했어. 점수를 주겠어. 10 해서 저장. 그러면 점수가 10점이 되죠. 10점 들어갔죠? 이것도 10점 점수 주겠어. 그러면 저장. 하면 20점. 그죠? 10점짜리 맞은 게 두 개가 있으니까 10, 10. 이런 식으로 관리자가 직접 점수를 입력해서 그 점수를 줄 수가 있어요. 채점을 할 수가 있어요. 단, 배점보다 높을 순 없죠. 점수가. 채점이. 소수점도 돼요. 뭐 나는 4.56점을 주겠다. 예를 들어서. 그럼 저장. 하면 점수가 24.56점. 그죠? 자, 이렇게 채점을 직접 관리자가 점수를 입력해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논술형 같은 문제 있잖아요. 논술형 같은 거. 논술을 막 길게 쓰잖아. 그럼 논술을 딱 100점을 주기가 뭐하고 또 그렇다고 점수를 빵점을 주기가 뭐한 그런 애매모호한 그런 논술형 정답을 제출한 학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배점이 10점인데 10점 다 주기는 뭐하고 그렇다고 빵점 주기도 뭐하고 그럴 경우가 있죠. 뭐 객관식이나 단답형 같으면 바로 점수 채점하기가 쉬운데 논술 같은 경우는 배점을 다 주기는 뭐하고 그렇다고 빵점 주기도 뭐한 그런 이제 상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점수를 관리자가 너는 뭐한 6점, 6.03점만 받아라. 예? 논술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을 해줘요. 그러면 그게 점수로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채점 점수를 바꿀 수가 있는데 배점보다 최대 만회 배점하고 똑같이는 할 수 있죠. 더 낮은 점수로 해서 변경한 다음에 채점 저장하시면 돼요. 근데 다른 것들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아니 검정색이 아니라 직접 채점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채점 점수를 바꿀 수가 없어요. 마우스를 찍어도 커서가 안 들어가. 해서 점수를 바꿀 수가 없어. 아시겠죠? 해서 점수를 직접 관리자가 입력해서 채점할 수 있는 그런 시험들은 설정을 채점 방식을 직접 채점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관리자가 점수를 직접 줄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이미지 테스트로 출제한 여기 테스트 출제 이미지에서 출제한 그것도 한번 볼게요. 어떻게 보여지는지. 채점표의 뷰를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미지를 통으로 넣기 때문에 문제별로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 개별 보기는 할 수가 없어요. 대신 통째로 등록된 그 시험 이미지들을 여기 위에 있죠. 문제 보기 클릭하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 두 번째 이미지, 세 번째 이미지. 그렇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돼 있고,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또 설명드릴 게 있나? 아, 위쪽에 보시면 차트가 있죠. 차트, 응시 결과 그래프로 보기. 차트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S 차트에서 과목별 성적 그래프. 지금 과목이 과학, 국어, 사회, 수학, 영어, 컴퓨터 활용 능력 이렇게 있는데 학생이 응시해서 채점이 다 끝난 것들은 수학 과목만 있어요. 그래서 5명이 응시했고 5명이 응시한 건 아니고 뭐 1명이 5번 응시했을 수도 있고요. 뭐 2명이 2번씩 아니 1명은 2번 응시하고 1명은 3번 응시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횟수가 5라는 거예요. 5명이 했다는 게 아니라 횟수가 5번이라는 거. 그리고 앞에 있는 게 총점이고요. 가로 안에 있는 게 평균입니다. 456.59점을 5회니까 5으로 나누니까 91.32가 평균이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는 평균 점수로 표시가 됩니다. 91.32점이 표시가 그래프로 됩니다. 아시겠죠? 이 그래프도 프린트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날짜를 검색하면 그 날짜에 그 응시한 학생들의 성적만을 가지고 그래프로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건 성적 그래프고요. 아니, 과목별 그래프고요. G차트, 그룹별 성적 그래프. 자, 중학생의 1학년, 2학년, 3학년 있는데 중학생 1학년 학생이 한 번 응시해가지고 24점 맞았어. 자, 다시 백 가면 중학생이고 고등학생 있죠? 고등학생 4명 4회 432.59점 총점이고요. 4로 나누니까 108.15점이 평균. 자, 해서 고등학생을 클릭하면 이게 고등학생이 상위 그룹이죠. 그러면 이 고등학생 상위 그룹에 속해 있는 하위 그룹들을 볼 수가 있어요. 고등학생의 하위 그룹 성적 그래프 해서 1학년 없고 2학년 학생이 4번을 응시해가지고 점수가 나온 거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다시 백 눌러서 돌아가고 자, 이렇게 그 위쪽에 써 있는 상위 그룹을 선택하면 그 상위 그룹에 속해 있는 하위 그룹 별로도 그 성적 그래프를 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에 T차트 테스트별 성적 그래프 보겠습니다. 자, 이미지 테스트 출제 2번째입니다. 요거 수학 문제였고요. 2010년 경찰대학교 입학시험 수리 영역 이것도 수학 문제였고요. 고1 수학 1, 2 항등식 1 이것도 수학 문제였죠. 네, 수학만 봤네 시험을. 자, 요거는 이제 그 출제된 테스트들은 다 보여져요. 해서 몇 점 맞았는지 그래프로 보여지는 겁니다. 요거는 평균입니다. 평균으로 그래프가 표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총점이 420.59점인데 3명이니까 3으로 나눠서 140.2가 됐어요. 그래서 그래프도 140.2까지만 표시가 된다. 평균으로 그래프는 표시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프린트를 할 수 있어요. 날짜별로도 검색할 수 있고요. 해서 S차트, 과목별 성적 그래프, G차트, 그룹별 성적 그래프, T차트, 테스트별 성적 그래프를 볼 수가 있다. 지금은 이제 응시한 게 별로 없어서 이렇게 볼품 없는데 여러 학생이 이제 응시를 하면 여기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프가 볼만해요. 지금은 몇 명 안 봐가지고 이게 볼품 없는데 그렇습니다. 자, 그 그룹 차트에서는 해당 상위 그룹을 선택하면 그 상위 그룹에 속해 있는 하위 그룹 별로 또 따로 볼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백 버튼 누르면 뒤로 돌아가고. 자, 리스트로 다시 가서 이제 엑셀이죠? 엑셀 버튼을 성적을 내려받을 테스트를 선택하세요. 다 선택하고 한번 볼게요. 엑셀 선택하면 해당 테스트의 결과를 엑셀 형식으로 내려받겠습니까? 그러니까 학생들 성적을 엑셀 형태로 내려받는 거예요. 저장, 저장. 됐어. 자, 여기 있죠? 이 파일명을 잘 보시면 레코드 언더바 어드민 언더바 2014년 05 5월 19일 00 12시 59분 29초에 내려받은 거다. 누가? 어드민이. 그죠? 레코드 언더바 어드민 언더바 어드민. 이게 이 내려받은 관리자 아이디입니다. 그래서 파일명만 봐도 누가 언제 내려받은 건지 알 수가 있어요. 열어볼게요. 어떻게 저장이 됐는지. 열려라. 참깨. 네, 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저장이 됐어요. 중2 역사 2 백제 신라가야 해서 이 사람은 아직 응시생이 없네. 이 시험은 3명이 아니라 이 학생이 3번 응시했네. 그죠? 점수, 등수, 응시 일자. 자, 다음에 문제 입력 일반 테스트입니다. 이 문제를 응시한 학생이 없고, 중2 과학 11 원소와 원자, 이것도 응시한 학생이 없고, 중2 역사 인도와 중국에서 성장한 운명, 문명, 이것도 없고, 얘도 응시한 거 없고, 한 명 응시했고, 차혜양 이 학생 12점 맞았고, 고3 인수분해, 고1 인수분해, 이것도 아직 응시한 사람 없고, 이런 식으로 쭉 나와요. 테스트 그 성적이. 지금은 그 응시한 학생이 얼마 없어서 이렇게 자료가 짧죠? 근데 여러 학생이 이렇게 응시하고 이제 자료가 많아지면 길어지고 이렇게 볼만해집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엑셀 형식으로 성적을 내려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순위별로 쭉 나와요. 그 학생이 1등, 2등, 3등 이런 식으로 1등 학생 누구, 이름 누구, 점수 몇 점, 언제 응시했는지. 그 다음에 2등, 3등, 뭐 4등, 5등, 6등, 7등 쭉 나갑니다. 밑으로. 근데 지금은 응시한 학생이 별로 없어서 이렇게 데이터가 좀 짧아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엑셀로 내려받을 수가 있다. 이건 이제 삭제를 하고 테스트 출제 관리. 자, 그리고 큐뱅크는 아까 말씀드렸죠? 선택해서 큐뱅크스 눌러서 확인 보낼 수 있다 그랬죠. 근데 보내면 지금 이 채점한 거 있잖아요. 학생들이 응시한 거 있잖아요. 그 응시한 응시 기록이 다 지워져요. 그건 알아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학생들이 이제 응시를 다 했어. 근데 그냥 딱 넘겨버렸어. 문제은행으로. 그러면 응시했던 기록이 삭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출제한 것들은 시험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는 옮기지 마세요. 성적이 지워지니까. 아시겠죠? 자, 볼게요. 이거를 그러면 하나 한번 지워볼게요. 이거 고1 수학 1, 2 항등식. 지금 채점이 검은색인 거 보니까 응시한 학생이 있죠? 이거를 선택해서 큐뱅스에서 문제은행으로 돌려볼게요. 없어졌죠? 그러면 문제은행에 있겠죠? 이거죠? 이거를 다시 선택해서 출제를 해볼게요.
자, 테스트 출제 관리 가서 보면 이거죠. 자, 근데 채점에 응시한 회원이 없습니다. 그죠? 삭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학생의 응시 기록이 삭제가 돼요. 그 문제은행으로 되돌리면. 아시겠죠? 그거 알아두시고 학생들의 성적을 삭제하면 안 된다. 그런 시험은 문제은행으로 되돌리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뭐 더 설명드릴 게 있나? 네, 여기까지 테스트 출제 관리. 더 설명드릴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테스트 출제 관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